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장 초반에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돌아선 이후에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1689포인트, 장중 1690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사고요. 기관 쪽에서도 기금을 중심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금요일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는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4포인트 오른 1690.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어지러운 상세를 보여줬는데요.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이 뚜렷하게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690포인트대 움직이면서 0.1%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강보합으로 올라왔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외국인이 1,400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이 같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도 현재 1,100억 원 이상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1시 구간과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491.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490포인트와 492포인트에서 조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시 구간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49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 소폭 매수하면서 마감했던 기관 다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41억 원 팔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인 동반 매도하면서 4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오늘도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7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원 30전 하락한 121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23원에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의 성공적인 국채 입찰과 또 유럽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게다가 6월에 외환 보유 요구가 4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점도 원화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종목들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오르면서 장중에 77만 원이 회복하게 됐지만 현재는 7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엿새 만에 오르면서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모비스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나흘 만에 오르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썰티론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0.1%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도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OCI 머티얼리즈가 3%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ICT가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3%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풍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인 태운이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로 조정받았던 조선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에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6%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웅준에너지 상장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가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성 LST도 3%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웅진에너지는 현재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이어서 대체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풍력 관련주들도 수주 회복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구 SNC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용현비행과 태용도 3%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2%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건설주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해외 플랜트 소식에 취소됐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4%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도 2%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황 소식 전해 들어봤습니다. 코스피는 1688포인트고 코스닥은 491선입니다. 환율은 오늘 내리고 있는데요. 9원 30점 정도 내리고 있죠. 121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요.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찬수 배박사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좀 봐주세요. 비교적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듯 싶은데요.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가 이제 겁을 내지 말고 매수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약간 그 왜곡이 일어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잠깐 터닝 포인트라는 부분이 변곡점인데 변곡점을 돌아서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 가짜 흐름이 약간 뒤집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짝반짝 올라가는 녀석들을 쫓아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먹은 마음대로 차분하게 매수를 해 들어가시는 게 어떠냐, 자기들의 종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느끼시기에는 장세는 대단히 무기력합니다. 그 이유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왜 안 빠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매도가 없기 때문이다. 매도가 없다는 것은 1년에 회고를 해보시면 3월 달부터 끌고 올라올 때 오직 외국인만 사서 끌고 올라왔던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샀던 사람이 외국인밖에 없는데 그 외국인이 좀 덜 팔면 매도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도가 별로 없다는 것은 외국인 동향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팔기는 파는데 그렇게 강하게 팔지 않고 있다면 시장 자체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급락할 위험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인데다가요, 또 아직은 미국이 돌아서지를 못했고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조금 여러 가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만 유로화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스페인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정대로 어저께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까지가요. 그러고 나서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부터 다시 박스권 상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천히 접근하시되 일부 여지만 좀 남겨놓으십시오. 현금 조금만 남겨놓으시고요. 분할 매수로 자기 종목으로 착착착 가시면 되겠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조선, 건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융은 좀 느려서 안 되겠고요. 그런 패턴들로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해 나가신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현물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 팔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4,600계약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배 박사님. 예. 다음 주 증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제보고 이제 1690 저점 예상한다 이런 글로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요. 지수가 그동안에 미국장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여타 선진국들과 많이 디커블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점을 그 선진국들은 전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큰 폭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요. 전혀 그런데 우리 장은 그런 그 해외 시장하고 많이 디커블링이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1690포인트를 바닥으로 봐도 무난해 보이고요. 1690선이 그 중요한 이유는 61선과 21선이 만난 선이고요. 장중 한때는 1670포인트 정도, 그건 이제 120선과 만난 선인데 이 선을 터치는 하는 적은 있지만은 그 종가상으로는 1690선 정도에 계속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요 역시는 이제 주 핵심은 연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더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점점 이제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전이 같은 경우에는 1700선 근처까지 하락을 용인해 주다가 장 막판에 1000억 정도의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1690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강하게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장 중에 지금 약간씩 들어와서 지금 1700선 근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약간 강세장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더 추가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들어서도 이제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이제 건설주가 최근에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런 건설주가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장이 크게 무너진 장이라고 그 보기에는 굉장히 그 역설적으로 그 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2005년도에 이라크전 이후에 특히 현대건설이 장을 치고 올렸다는 점, 이 점
지금 같은 건 이제 역사적 고찰로 봐야지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장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해외 지수는 올라간 장으로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장도 점진적으로 이 1690선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본다면은 향후에는 1800 정도를 충분히 녹화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박사님, 옵션 만기의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예, 다음 주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만기의 그 어느 정도 레인지가 외국인 정도,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크게 이제 그 양매도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700선 정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숍님과 함께 배 박사님께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장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제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짧게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0275님께서 현대차를 갖고 계신데 현대건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부 시간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비숍님께 두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를 27,5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는데요. 얼마에 매도를 해볼까요? 하고 7555님께서 보내셨고요.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닉네임 토끼님께서 지역난방공사를 갖고 계십니다. 57,000원에 10%인데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두 종목 받아볼까요? 네, 한국타이어는요. 이미 잘 알고 계신 국내 최대 타이어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약진에 힘을 입었겠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미지로 또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 타이어라는 건 뭐 천연고무라든가 기름에서 뽑아낸 그런 성분으로 만듭니다만 두 가지 다 굉장히 뭐 급등을 했던 그런 배경 하에서도 여러 가지 원가 개선 흐름이라든가 매출을 늘린다거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인정해 줄 만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패턴 자체는 급등을 계속 이어가는 속도감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속도감을 좀 떨고는 양상에서 윗부분에 3만 원에 턱그덕 걸려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3만 원을 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기보다는 아직은 힘의 어떤 축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이제 어렴풋하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패턴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 가격이 27,500원 정도 사셨는데요. 현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얼마에 매도하겠냐 하는 얘기인데 매도 목표 가격은 33,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만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어쩌면 기간 조정 혹은 또 아래로 가격 조정을 받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요. 27,000원이란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일단 컷했다가 다시 작전상 후퇴 후 재진입 요걸 한번 염두에 두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잘 지탱을 해주고 올릴 수 있다면 가까운 거리는 3만 원에서 일단 끊어주는 것이 일단 상책이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이후라면 넓게 본다면 3만 한 3천 원까지도 목표가 설정하셔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회사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역난방공사죠. 예. 지역난방공사입니다. 57,000원에 10% 갖고 계시대요. 예, 한동안 계속 밑으로 빠져가지고요. 속을 많이 썩으시면서 저도 이 자리에 출연해서 몇 번씩 동사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는데 예. 가만히 갖고 계시면 올라간다. 때가 시장이 밀리고 할 때가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가스공사, 난방공사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인상을 억제하면 정부가 그 손해나는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약간 파퓰리즘적인 발언에 해당이 되는 거지 더 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뭐 인상 흐름도 있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지금부터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57,000원 매수, 현재 65,800원 그러니까 수익 상태신데 이런 패턴의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짧게 매매를 잡아드리는 것은 조금 신뢰가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만 원이 1차 저항선인 것만 말씀드리고요. 얼마쯤 팔까요? 라고 하시는데 연말까지 쭉 끌고 가셔서 10만 원에 파십시오. 여지껏 걸린 시간도 있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 들어가신 걸 테니까요. 느긋하게 밀고 나가시면서 뭐 계단형으로 밟고 N자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될 테니까요. 한 10만 원쯤 목표가 설정하시면 달성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토끼님께서 지역난방공사를 10%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비중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말까지 10만 원 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알파벳이 이 모양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기를 드리죠. 1번 더블딥, 2번 딥 임팩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 박사님께 두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전기와 외환은행을 볼 텐데요. 삼성전기를 15만 2천 원에 30% 갖고 계신 분이 있고요. 외환은행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입니다. 매수 시점과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무난합니다. 뭐 지금 15만 오늘 2천 하락해서 15만 1천 원인데요. 15만 2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한 단가 거의 금방이니까 홀딩하는 거 좋아 보이고요. 삼성전 기업 내용으로 보면은 LED TV 그리고 스마트폰 최근에 또 갤럭시 X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확대되어서 삼성 SDI와 함께 지수 차트상으로 보면은 4월달 이후로 계속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더더욱 높이는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또한 이제 2,400억 정도로 매우 양호하게 나오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만 원까지는 연말까지 무난해 보이고요. 이런 차트, 그러니까는 두 가지 차트가 있죠. 실적은 좋은데 연중 저점으로 내려온 차트라든가 아니면 그 삼성전기와 같이 연 고점을 계속 치고 올라가지만 최근에 같이 장이 안 좋을 때도 큰 하락폭 없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그 지수 악재를 딛고 이 횡보하는 정도로 이제 옆으로 끌고 와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할 때 그럴 타이밍이면은 한 단계 가격대가 업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외환은행.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장 흐름에 따라서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주주 론스타의 그 매각 추진 이슈 때문에 M&A 기대감 때문에 오르면 한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배당락과 함께 많이 조정을 했는데요. 예. 그 유럽발 그 금융 위기에 의해서 더블 딥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하락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상태인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 금융과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받는 그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건설의 굉장한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기는 지금 그 5월 25일 날 저점인 11,700원 정도 이 선이 만약에 다시 온다면은 충분히 매수하는 게 가능해 보이는데요.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반등한 요 앞 고점인 그 13,500원 정도, 그러니까 13,000원 정도 목표로 잡으시고 11,000원 초반 정도에 잡으시면은 충분히 한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 외환은행에서 이익은 충분히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3,500원 정도로 잡고 매수 타이밍은 12,000원에서 11,000원 초반 정도로 잡고 이렇게 그 외환은행은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외환은행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비숑 왕팬이라는 분께서 외환은행을 현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께서 방금 전에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충분히 11,0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비숑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숍님, 네. 금호석유를 해볼까요? 53,00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요. 금년 말까지 가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300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8만 원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건 예. 기술적인 범위를 벗어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이상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문제는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고요. 금호석유의 어떤 히스토리를 좀 따져보면 금호 산업이 부실화되고 뭐 대우건설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형제는 아니니 뭐니 해가지고 당시 그 금호그룹의 형제들이 소송을 하는 듯 하면서 금호석유로 지분을 다 옮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상태는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로 주목하시는 게 좋냐면 그 회사 사주가 금호산업을 놔버리고 나서 금호석유를 가지고요. 어떤 그런 다시 보상 심리로 주가를 케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이런 종목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금호석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SKCNC입니다. SKCNC는 최태원 회장이 또 지분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뭐 기술적인 거 다 무시하고 자꾸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차트를 제가 이와 같이 들으시고요. 보시면요. 금호석유는 그런 이제 흐름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되게 이상하게 조정도 안 받고 자꾸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따라서 생각보다는 조정을 좀 덜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확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패턴 자체는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다 올라오고 윗부분에서 꼭지 부분에서 따라붙으신 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당히 불리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약간 하기 싫으셔도요. 샀으면 올라가면 조금 꺾일 것 같으면 팔아줬다가 또 사주고 해가지고 자꾸 여러 차례 단기 수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플랫폼처럼. 그렇게 단기 수익을 올리시면 그 올리신 수익이 원래는 여기 35,000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못했으니까 수익 올린 거로 이렇게 까나가면 실질은 매수 가격은 여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난 35,000원에 산 거하고 똑같아.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점 그것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를 자꾸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실제로 주머니에 집어 넣으시면서 버티신다면 한번 계속 밀고 나가셔서 10만 원 이상까지 수익을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689선인데요.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49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강한 모습인데요. 역시 개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워크아웃 추진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증후 기업인 C등급을 받은 38개 기업 중 벽산건설 등 25개 기업은 최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9개 기업은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세계사는 채권단과의 이견으로 워크아웃 신청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은 검찰 수사로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일단 워크아웃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국제 입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시티 대통령 관저에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멕시코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FTA 체결국에만 주는 특혜인데 관행을 깨고 한국에 준 FTA 지위를 부여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멕시코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칼데론 대통령은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세미나에서 서비스업이 한쪽에서는 영세 업체가 과당 경쟁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나친 진입 규제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하반기에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올 상반기 네트워크 보안 위험 및 공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분산 서비스 거부, 이른바 디도스 공격이 전체의 3분의 1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최근 디도스 공격 방법이 진화되고 대상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트워크 보안 위협을 유형별로 보면 디도스 공격이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고 웹사이트 취약점 공격이 3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디도스는 공격 기법의 진화, 범위 확대, 대범한 범죄화, 사이비 암시장 형성에 따른 대중화 등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안철수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더블디비였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직권방송의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세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705님, 5778님, 3004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겠고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 가져가실 분은 7555님, 8298님이십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은 7339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비숍님과 또 배찬수 배박사 위원님께 비 오는 날 무엇이 생각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비숍님께서는 낚시가 생각난다고 하셨고요. 배박사님은 바다가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우울하기 쉬운 비 오는 날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어떤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지 생각하시면서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